안녕하세요. 까칠한TV 까칠한 기자 까기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2의 행주대첩이라고 불리우는 춘천대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역사의 운명을 뒤바꾼 72시간의 비밀이 바로 춘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전명 폭풍.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한국은 농번기의 휴일에 많은 군인들이 외박을 나가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북한은 전면적인 남침을 시작합니다. 군 수뇌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폭풍 작전을 막아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한국군이었지요. 북한군은 보병 5개 사단과 350대의 탱크로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6.25 전쟁을 한 달 안에 이긴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불가능한 작전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침작전 세부 계획을 보면 1차 타겟은 수원, 원주, 삼척을 목표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북한군은 크게 제1군단과 제2군단으로 나뉘어지는데, 제1군단이 수도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부 전선 쪽으로 내려오고, 제2군단이 강원도, 영동, 영서 지역을 포함한 중부 전선 쪽으로 내려오는 계획이었습니다. 1군단의 목표는 개성과 문산을 지나 동두천과 포천 방면에 투입해 서울 쪽으로 밀고 내려온 후 한국군의 부대를 한강 이남 쪽으로 밀어내 수원에 고립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 2군단의 목표는 인제 방향에서 38선을 돌파하고 춘천과 홍천을 점령한 이후에 빠르게 수원 쪽으로 이동해 측면으로 돌파하여 후퇴하는 한국군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북한군의 초기 1단계 작전이었답니다. 빠르게 서울을 점령한 1군단이 한강을 건너서 수원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2군단의 합류. 예정대로라면 빠르게 홍천, 춘천을 점령하고 수원으로 이동돼야 될 2군단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춘천이랍니다. 6.25 남침이 시작됐을 때 한국군이 전면적으로 밀렸다고 알고 있지만, 북한군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전투가 바로 춘천 전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춘천 지역은 김종호 대령이 지휘하던 국군 제6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인 김종호 대령은 항상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경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1950년 6월 19일 북한에서 귀순한 전차병의 말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선 38선 접경 하천 지역으로 많은 병력과 포가 집결하고 있는 걸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답니다. 이런 정보를 들은 김종호 사단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춘천에 주둔한 6사단 제7연대 연대장인 임부택 중령에게 옥산포, 신동 일대의 고지들을 중심으로 주 방어선을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김종호 사단장은 1950년 6월 22일부터 경계태세 강화와 장병의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려 미리 대비를 하게 된 거랍니다. 왜 옥산포와 신동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을까? 당시 춘천 지형 특성상 옥산포, 신동 지역이 평지였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남침한다면 이 지역을 택할 거라 예상했던 것이랍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답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별 반격이 없다면, 설사 반격이 있다 하여도 탱크로 밀고 내려온다면 하루 만에 춘천 지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답니다. 당시 북한군 제2군단은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최강 부대였기 때문에 쉽게 춘천 지역을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병력에서 4배, 화력에서 10배 차이로 북한군이 우세했기 때문에 쉽게 수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하고 가평을 지나 수원으로 돌진하려는 북한군. 하지만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랍니다.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포를 쏘며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은 아주 순조롭게 전초기지를 박살내면서 밀고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북한군 제2군단은 자주포 열대를 앞세우고 북한강을 돌파하고 다음 행선지인 옥산포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북한군 눈앞에 펼쳐진 뜻밖의 상황. 한국군 육사단 제7연대는 우두산에 참호를 만들고 기다렸다는 듯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향해 거침없이 포를 쏘며 공격을 했답니다. 뜻밖의 공격에 당황한 북한군, 예측한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후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북한군이 6.25 남침 후 최초로 후퇴한 사건이 바로 춘천 전투였던 것이랍니다. 북한군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전개였지만 작전대로 수원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았던 육사단의 방어. 한참의 전투 끝에 결국 북한군은 옥산포에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된답니다. 북한군 제2군단은 결국 6월 25일 춘천 돌파 계획에 실패를 하고 다음날 6월 26일 다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군 역시 밀리지 않고 북한군을 방어했습니다. 이 상황 북한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작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바로 홍천 방면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을 춘천에 투입하여 연합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6월 27일 홍천 지역에 있던 북한군이 춘천 지역으로 투입되고 북한군 연합부대와 전면적인 교전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연합작전으로 더욱 강해진 북한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춘천 방어가 어려웠답니다. 이때 당시 한국군뿐만 아니라 춘천 지역에 살고 있던 시민들과 학도병들까지 합세해 옷으로 탄약을 나르며 함께 전투하였지만 결국 6월 28일 북한군 전체는 소양강을 넘어가고 우리 국군도 춘천에서 철수하게 되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철수했지만 3일간 북한의 작전을 지연시킨 춘천 전투. 북한군은 춘천은 6월 25일 당일날 점령했어야 했지만 6월 28일 점령하게 되었으니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랍니다. 이 춘천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에는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북한군 제2군단에는 2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춘천 방어 후 북한의 폭풍작전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6.25 전쟁의 흐름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춘천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이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전쟁 상황을 시찰한 후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군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50년 7월 1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단이 긴급 투입하게 되었고 1950년 9월 15일 크로마이트 작전,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이랍니다. 전쟁 후 김일성의 회고를 보면 6.25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춘천 전투 3일로 지목하고 통탄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전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전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북한군을 최초로 후퇴시킨 전투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춘천 전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춘천 전투. 6.25 전쟁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춘천 전투. 춘천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 학생들, 주민들,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춘천 우두산에는 춘천 전투 기념비가 있고 근화동에는 춘천 전투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춘천 대첩 기념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삼천동에는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이 설립되어 있답니다. 춘천에 오면 스카이워크도 가고 케이블카도 타고 레고랜드에 가서 재밌게 놀고 수양댐도 구경하고 맛있는 닭갈비에 막국수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그날의 전투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까칠한 기자 까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